오늘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짜. 진짜. 그리고, 납득도 잘 안 되고,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지난주에 되게 더웠었어요. 지난주에 더워서 이번 주에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가 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도 비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큰일 났다 어쩐다 또 이렇게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 내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거 충분히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계획은 1시쯤 비가 그치면 시원하고 오히려 시원하고 조금 앉는 데는 불편할 수 있는데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교장 스님이 자네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비가 온다고 그랬고 작년에 소금강 갈 때도 비가 온다고 그랬고 이번에 해능 스님 유적 갈 때도 비가 온다고 했고 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비는 자신 있습니다. 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배웠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도따끔이 계속 나오는데, 3년 연속 도따끔이 나오는 게,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감명을 받아서, 제가 동네 유명 인사였었어요. 근데, 늙었는지, 어저께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왜냐면, 비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해능스님 유적지 갔을 때도 제가 잠을 잘 못 잤다 그랬더니 저랑 같이 밤 썼던 그 스님이 잠만 잘 잤던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작업하고 있었다. 작업하고 있었다 이랬는데 진짜 저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제가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기 이제 혜성 스님도 계시고 승우 스님도 계시는데 제 방에 계속 저한테 전화도 했었고 아침부터 계속 했었어요. 저는 방에서 안 나왔고요. 왜냐하면 비 그쳐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데 지금 그래서 안 나오고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다. 2시 안에 끝낼 수 있다. 2시 안에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더 어수선해진 감이 없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한 2시쯤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를 믿었어. 진짜. 그리고 그 뒤에 대책은 없었어. 진짜. 저는 진짜, 살면서,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건 당연히 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신중단의 향을 3개를 피는데 3개를 피는 이유가 하나는 저희 아버지님 향을 피우는 거고 그러니까 3개를 피우는 게 아니고 하나씩 3개를 피우는 거예요. 하나는 내 걸 피우고 하나는 우리 아버님 걸 피우고 하나는 제가 아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잘 따랐던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그분이 뭐 형편도 괜찮고 다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돈 있으면 오래 사는구나. 내가 그때 그걸 느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방법은 없었어요. 제가 알았을 때 이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 방법은 없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상하면 고쳐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믿어. 지금도 그렇게 믿어. 그래서 뭐 말기암도 명상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굉장히 여러분 생각과 달리 신비적인 그런 쪽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바닥으로 들어온 게 다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책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약간 다른 방식들을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그냥 제가 예전에 그런 거 공부법 책에서도 쓴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볼 때 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읽고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쓴 책을 교정 본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이거 내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한 거냐면, 그러면 이게 내용 학습 습득량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어느 정도 이상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유흥식으로 말하면, 칼쿠 스타프 유흥식으로 말하면 집단 무의식이 되는 거고, 그 집단 무의식에 원래 그 영향을, 스타프 융액에 영향을 줬었던 게 아레아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학의 아레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저에 있는 생각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 얘기할 때 제가 진짜 신비주의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주술에 잡다리한 모든 주술을 거의 다 알아. 그런데 사는데 크게 도움되느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해서 이만큼이라도 사는갑다. 이런 생각은 해. 이런 생각은 해. 그런데 보면 뭐가 있냐면 아카샤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들은 생각끼리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구름, 이렇게 수증기가 구름으로 뭉쳐 있듯이. 그래서 그것들은 다 연결돼 있고 우리 안에도 그것과 대응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복잡한데 그 이론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화엄이에요, 사실. 화엄의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논리 구조를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체 우주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화엄과 같은 생각, 그 다음에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의식은 다 관련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나는 잊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제 공부의 방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거는 내가 쓴 책이야 라고 생각하고 단 교정 본다라는 생각으로 읽어. 그러면 지식의 습득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몰라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신비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명상 만능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이상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격도 고치고, 그 다음에 생각도 고칠 수 있고, 뭐 행복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병과 관련된 치료할 수 있는 명상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돌려볼까 싶은 생각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들이 깔끔하게 잘 안 만들어져서. 근데 그 보살님이 워낙 사람이 좋아서 제가 그 양반에게 명상을 가르쳐 주려고 그때 명상 프로그램을 진짜 특강을 했었어요. 특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명상으로 치료하는 원리는 기본 1이,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으니까 너도 나를 안 죽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암을 내가 너를 죽여야겠어 라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생명 번식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꽃도 그렇고 왜 죽으려면 열매를 더 맺는다는 거예요. 유실수들도. 그리고 촛불도 꺼지기 전에 이렇게 활짝 한번 밝아져.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을 회복하는 1순위예요. 그리고 너도 내가 죽으면 너도 죽게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시켜 주는 거. 그게 세상에 암에게 그게 인지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조율점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숙주를 죽이지 않아요. 숙주를 죽이면, 그러니까 버섯이라고 생각하면 돼. 버섯은 나무에서 좋은 에너지를 빨아들이지만 나무가 견딜 만큼만 빨아들여요. 왜? 나무를 죽여버리면, 나무를 너무 과도하게 빨아들여서 죽여버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리고 모든 병은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주를 함부로 죽이지 않아. 그 숙주를 죽이는 병은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한 놈. 그 대표적인 게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도, 이 사람을 죽여도 옮겨갈 수 있다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볼라는 숙주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넘어가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암은 그냥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지가 그 사람을 죽이면 저도 화장돼서 같이 죽어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 경기룰을 어기고 있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룰을 상기시켜주면, 그러면 상생하면서 계속 산다라고 하는 게 명상으로 병을 치료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앱니까? 없애지 않고 서로 동맹을 맺는 거지. 서로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명상에 있어서 번뇌를 조절하는 방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번뇌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할수록 또 반발심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세팅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에너지들을 놔서 서로 관계를 풀어내면 그 약간 똘틱한 것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납득하지를 못했어. 제가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했었는데 별로 그런 결과를 얻은 게 처음이었었어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그런데 그런 결과값을 얻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끼는, 그래서 향을, 세 번째 향을 그 양반을 위해서 언제나 켜줘요. 그래서 제가 향을 3개를 켜는 거고, 나중에 또 실패하면 향을 4개를 켤 수도 있잖아요. 계속 실패하면 나중에 다발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원리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비도 어떤 원리가 있는 거고, 그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작동을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오늘 엇박자가, 야, 내가 진짜 30분 전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기다려야 했어. 나는 기다려였었어. 그리고 제가 언제 나왔냐면 10분 전에 나왔어요. 10분 전에. 원래는 제가 나와서 그 다음 판단을 어떻게 할까 지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시차가 났나? 저놈들이 중국에서 왔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비가 오고 싹 거친 상황에서 한 1, 20분 정도 싹 거친 상황에서 밖에서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덥지도 않고, 그런데 비는 계속 오고, 위에서는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긴 하냐?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긴 하냐? 죽겠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오늘 진짜 안 좋은 날이었었어요. 나는 이게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이런 식으로도 되나? 상당히 사실은, 아니, 뭐, 80%는 이렇게 찍혀도 별로 어저께까지도 별 생각 없었어요, 사실. 당연히 내가 하면 그칠 거다. 야, 엄청난 자신감이죠. 엄청난 자신감.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수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계는 사람을 올바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아고 콤파스가 세상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고 콤파스를 통해서 세상은 바르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저는 언제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대나무같이 태어났으면 참 좋겠지만, 대나무같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대나무밭을 좋아하는 그 심성은 있어야 된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곽해 임천고치에 보면 왜 정치인, 유생들이 산수화를 좋아하느냐. 산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정치판에서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렇다고 산에 가서 살면 죽는다. 산이 정치판보다 훨씬 힘들어. 정치판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꼭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고 죽는다. 그 개미지옥이다. 개미지옥.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인생 골로 간다. 도시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할 일 없는데 농사나 지을까? 그거 아닙니다. 허리 부러진다. 허리 부러져. 그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시골 안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 예전에 다 시골 살아봤는데 그때 시골하고 다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골도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텃세나 이런 거 진짜 잔인할 정도로 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고 푸근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에 찌든 사람들, 그 다음에 도시에 찌든 사람들은 산천을 그리워하고, 오늘도 사실 제가 굉장히 사실은 어저께까지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비 올까봐가 아니고, 징검다리 연휴가 껴서 사람이 안 오면 어쩌나 했었어. 진짜.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징검다리, 이게 딴 쪽으로 빠지는 건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쪽으로 쏠리는 건가? 작년 통계를 보면 차로 오신 분이 절반, 개인으로 오신 분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오신 분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낙뢰가 쳐도 왔을 겁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놀러 가면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면
이게 상황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 아니, 비 온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 비는 어차피 내가 그칠 거니까, 그건 됐고, 그냥 미스트 뿌린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뭐 건조하지도 않고, 뭐 선크림 안 발라도 되고, 뭐 좋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징검다리 연휴에서 어떻게 될까? 사실 판단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판단도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오면서 이제 장사 망했죠. 장사 망했죠. 작년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이랬었는데 줄 없죠. 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산천을 그리워하는, 도시에 지친 사람들, 정치에 지친 사람들이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산수화를 벽에다가 붙여놓는 것처럼 수계라는 것도 꼭 그렇게 올바로 산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짐을 하고 맑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귀한 것은 뭐냐? 왜 그런 거 있거든요. 보시가 귀하냐? 아니, 보시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보시하려는 그 마음이 귀한 거다.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조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계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흑업은 없어지고 백업이 그러니까 나쁜 업들은 좀 사라지고 좋은 업으로, 그러니까는 좋은 길이 들면, 그리고 좋은 게 들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1급수에는 어차피 3급수 어종은 못 삽니다. 애가 숨 막혀서 못 살아. 아니, 진짜예요. 3급수에도 1급수 어종이 못 삽니다. 그게 다 어종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탁해서 못 사는 거고, 1급수 물에는 3급수 물고기들은 들어오면 애가 너무 맑아서 못 살아요. 이거 뭐 아토피입니까? 이러면서 애들이 죽어가. 아니, 진짜라니까? 네, 그래서 다 그 물에 맞는 어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대산 같은 데가 환경이 좀 깨끗해요. 그래서 오대천에 요 앞에 금강연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다 산천어 열목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들 아니면 이 동네가 안 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천연기념물이야. 왜? 이 동네는 그거밖에 안 사니까. 그래서 스모 스님이 우리도 방생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방생 물고기가 없죠. 물고기가 없죠. 그래서 산천어 열목어는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천연기념물이라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맑아지면 나쁜 것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개구리하고 모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모기가 거의 없었고요. 여기가 개구리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정도 기온이면 왜 이렇게 더워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월정사에 처음 와고 이랬을 때 5월에 눈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6월인데 지난주에 되게 더웠다니까. 지난주에 거의 한 28도 이래가지고 이거 밖에다가 우리 어른들 또 세워놓으면 몇 분 또 크루즈 여행 떠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운 데는 되게, 저도 더운 거 짜증나지만 추운 거는 좀 이렇게 핫팩 쓰고 뭐 이런 버티는데, 더우면 사람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밖에 있으라 하면 막 천막 밑에 있고 막 이렇게 다, 또 우리 또 어른들 또 다 뭐 백전노장들이잖아. 스님들이 얘기하면 듣는 척 하면서 싹 바꾸고 돼. 인생이 다 그래. 인생이 다 그래. 괜히 반가운 척 하면서 자꾸 손 더듬고. 엉덩이 좀 만지지 좀 마.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정도 온도면 실제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시절이에요. 시골에 가기 시작하면 벌써 개구리들이 울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죠.
그리고 모기도 조금 생기긴 생겼는데 원래는 모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면 모기가 없는 축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강화도 보문사 가서 와 내가 하루 자는데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바다모기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와. 그리고 벽지를 진짜 잔인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스님이라고 따로 방을 줬는데 닭종이 벽지야. 그래서 모기가 보이지를 않아. 야, 잡고 자야겠는데. 왜냐면 불 끄고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포를 떠요. 아니야. 바다모기 당해보면 알아. 당해보면 알아. 제가 산모기도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분들은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강원도 산모기는 워커도 뚫는다. 이제 뭐 거짓말이긴 한데 실제로 그 정도로 세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막 이렇게 다 감고 안 나가면 조금이라도 남으면 거기가 진짜 이렇게 막 다다다다 물려가고 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하게.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가 환경이 깨끗해서요. 뭐 스님들이 뭐 깨끗하게 해서 아니 여기가 천연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천연적으로 지금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공기도 되게 맑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기 맑은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쓰는 데를 좋아하고요. 공기 맑은 데 치고 사람 살만한 데 별로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번식하지를 잘 못해.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사람이 반듯하기는 어렵고 삿대기는 쉬워. 삿대기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남의 핑계 대기 좋고 남의 핑계 된다는 거는 쟤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거고 내가 쟤보다는 나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때로는 한 번씩 그 굽은 것을 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가지게 되면 나쁜 에너지는 스스로 물러나고 그게 계율문에서 아까 계본에서 나오는 선업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흑업은 악업은 줄어들게 된다. 계를 받으면 그러면 계를 한번 받아서 계속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되고 저희도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우리가 그 천연두 이런 거는 한 번 맞고 죽을 때까지 끝이잖아. 근데 코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으면 무효화된다며요. 그래서 다시 하려면 수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맑아지면 내 자신이 맑아지면 나쁜 것은 줄어들고 좋은 것은 늘어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맑아진 그 업이 죽을 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꿈을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꿈 꾸는 게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한국말하고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사람은 생각보다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엄경에는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요.
아니 그냥 이런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덕에 그렇게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아도 돼. 돌려막기 참 좋은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처음 죽으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죽으면요 노안이면 노안 귀신입니다. 안 보입니다. 진짜라니까. 노안이면 내가 눈이 나쁘면 안 보인다니까. 잘 시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시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체력이 원래 약했어. 그러면 귀신인데도 체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 모든 귀신은 문으로 다니지 벽으로 못 돌아다닌다. 그리고 허공으로 날려서 못 다닌다. 그러니까 2층, 3층 되면 문 열어놔도 괜찮아요. 귀신 못 들어옵니다. 아니야.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 잘린 귀신은 팔이 잘려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 뭐 나가지고 팔이 잘리잖아. 그러면 팔 잘린 귀신으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교통사고를 당할 때 내가 죽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팔이 잘린 걸 인지를 못했어. 온전한 귀신으로 나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팔 잘린 귀신으로 나오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 그 자리에서 이런 거 맞다. 이거 방송 찍는데 너무 야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자유로 귀신같이 되는 겁니다. 그 근처에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면 자기도 모르게 꺾게 돼요. 아니 그런 원리라니까 이게. 그래서 귀신이나 다른 것들이 간섭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분명한 목적을 언제나 너 자신에게 제시하고 설득해라. 그러면 다른 생각들이 개입하지 못해. 이거는 이게 주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방어막을 형성할 때 뭐 나오는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팔 잘린 귀신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부르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귀신의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 내가 멍 때리고 이러고 하고 있다가 그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르는다는 둥 뭐 그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을 분명한 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누가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멍 때리고 있으면 뒤통수를 누가 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뜨겁지. 그 간섭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비나 이런 거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삑살이 났죠. 삑살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원리들이 있어.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팔 잘린 귀신이 계속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괜찮은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경 안 씁니다. 네 일은 네 일로. 우린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해결되냐면 네가 죽었다라는 걸 자각시켜줘. 너는 죽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고 네 팔이 장애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그게 걔가 알아듣기만 하면 팔이 생겨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것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도 있어요. 그게 의료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팔이 잘렸을 때 없는 팔이 가려운 현상이 있어요. 팔이 가려워. 근데 내가 팔이 없거든?
그런데도 가려워. 그거는 내 생각은 팔은 벌써 잘렸는데 내 영혼은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부작사부작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리면 잘린 만큼만 남아. 그리고 죽으면 팔 없는 귀신은 나와. 팔 없는 귀신은 나와. 그러면 그 귀신을 회복시켜주고 싶으면 너는 원래 귀신은 장애가 없어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걸 알아듣게 이해하게만 해주면 팔이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오래되면 초반에 돌아가신 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삭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귀신은 약간 젊어집니다. 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재밌지? 비 오고 이런 때 나병 특집으로.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 도대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장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귀신이 되면, 안 걸어 다니고, 이게 둥둥 떠다녀요. 둥 떠다녀요. 이게 들어봐. 되게 그럴듯해. 되게 그럴듯해.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좀 오래된 귀신이야. 오래된 귀신. 그럼 떠다니다가, 혹시 그 프로이드 그 이야기 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딸은 아빠 쪽을 좋아하고 그 아들은 엄마 쪽을 좋아한대. 뭐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다니다가 그렇게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그게 착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운때가 맞아야지. 그러면 영혼이 글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수했는데요? 이러잖아요? 내가, 내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유산됩니다. 그럼 유산입니다. 서로 기운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유산입니다. 아니, 왜? 아니,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그런 세상도 있어. 그런 세상도 있어. 그냥 그렇게만, 이건 뭐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세상도 있다라고 진지하게 들어봐. 오만 쌉소리 진짜 내가 무지하게 알거든? 근데 이런 모습을 제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적인 얘기를 잘 안 해줘.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근데 오늘은 지금 짜증나서 하는 거예요. 짜증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공부만 하지 수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길로 들었어. 우리 그 타짜 영화에 나오잖아. 내가 정마담 때문에 이 길로 들었잖아. 이렇게. 근데 저가 원래 그런 쪽 신비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자꾸 그게 뭐 경전에 나온 이야기냐, 뭐 족보가 있는 얘기냐, 자꾸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공부를 해서 그것이 맞다라는 거를 논문으로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공부하게 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귀신 얘기 좀 더 해드릴게. 재밌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세히 들어두셔야 돼. 왜?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떠다니는 쪽으로,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쪽이 아니고 떠다니는 쪽으로 적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떠다니다가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은 좀 자유로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렸을 때 꿈만 꾸면 떠다니는 꿈을 꿔. 피터팬 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깨어날 때쯤 되면 그게 떨어지는 꿈을 꿔. 그게 영혼이 분리됐다가 사실은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이완 상태에 처했을 때,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고,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키 크려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키 크려고. 키 크는 거랑 떨어지는 거랑 뭔 상관이 있대요? 여러분들 꿈꿀 때 많이 안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차라? 그리고 이 세계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날아다니는 꿈은 사라지고 걸어다니는 꿈으로 꿈 스토리가 바뀝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걸어다니는 상황에서 내가 날아다니는 능력을 자각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중에 그런 쪽, 신비적인 쪽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꿈속에서 벽으로 한번 통과하는 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나르는 거, 이거를 연습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할 일 진짜 더럽게 없었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이거는 꿈이고 그렇기 때문에 걷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해도 쉽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능엄경 같은데 왜 나르는 꿈을 꾸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의 자유도를 훨씬 높게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재밌어. 그리고 들어보면 나름 그럴듯하지 않아? 뭐 솔깃하지? 그런데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럴듯하긴 한데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더라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병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명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상은 단기간에 빠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건 누적되거든. 그렇게 누적된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그건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꼴초가 금연을 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살찐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야 이게 하루아침에 늘린 뱃살이냐? 이 퇴적층이 수십 년에 걸쳐서 퇴적을 시켰는데 싸부작 해가지고 퇴적을 시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려면 어떻게 되죠?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의 노력이 들어가서 만든 결과라면 10 이상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바뀔 수 있죠. 아니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가장 빠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실은 명상이에요.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에너지들을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나? 제가 명상 기계 만들고 있다고? 명상 뒤집어 쓰면 명상되는 헬멧을 만들어 보아야겠다 나 이런 생각.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염주나 만들고 있지 내가 진짜. 그런 기계 쪽 쉽지 않더라. 기계 쪽 쉽지 않더라.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명상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명상을 하겠지 사람들이. 그리고 명상은 재밌지 않아. 그래서 제가 명상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상은 재밌는 거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암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 들기가 쉽지가 않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밌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단기간에 만들어서 정신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명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100%냐? 100%는 아니에요. 건 바이 건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건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개인적 의견.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뭐 풀 삶아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 의견이고, 방송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불교적 의견 아니고 개인적 의견.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는 힘들어. 스스로 바꾼다는 게 힘들어.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의 총량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식습관을 내가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나에 대한 투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힘들어. 왜? 내가 편하기 때문에 쌓아놓은 습관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누구나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말고 무슨 뭐 차를 마신다는 둥, 뭐 수술을 한다는 둥, 뭐 약을 먹는다는 둥,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속적 효과는 없죠. 왜? 내 생활 습관이 안 바뀐 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수계를 매년 해야 된다더라. 딴 데 갔다 온 줄 알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조금이라도 맑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건데, 제가 달라이라마를 싫어하지만 달라이라마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달라이라마가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저도 달라이라마나 책 같은 책도 몇십 권을 읽은 것 같아요. 별로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쓱쓱쓱. 그리고 그런 양반들은 책을 쓴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책들이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렇게 막 쓰는 책들은 사실 어려워져요. 그냥 대충대충 쓰는 책이 훨씬 쉽거든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달라이라마가 책 쓰면 되게 재밌겠다. 모든 책 쓰는 사람은, 단언컨대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책 쓸 시간 없어. 너는 어떻게 책을 쓰느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 네 자신의 평정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꾸 네가 깨져버릇하면 너가 나중에는 네 내면이 상처투성이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화를 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네가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벌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마다 조금씩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자세 교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틀어지기 전에 이렇게 잘 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까지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수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맑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갔다가 올 거니까 굳이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 배고파질 걸 알지만 그래도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수계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상급 사람에게 수계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중하의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맑혀주고 씻겨주고 마치 목욕하듯이. 그래서 예전에 목욕재개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재개,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맑힌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재개하는 게 수계다.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 수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안 올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훨씬 더 에너지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이건 육체가 없어서 그래요. 육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서서 별을 보는 거하고 앉아서 별을 보는 거하고 누워서 별을 보는 거하고 별이 보이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 차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실제로 앉혀보고 누워보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유는 뭐냐? 서 있으면 이 서 있어야 된다는데 내 에너지가 기본으로 돌고 있어요. 인간이 균형 잡고 서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이 발전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족구행 로봇이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 발은 이게 편하잖아요. 딱 디디고 있기가. 하나가 떠도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두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한 발로 걷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한 발이 닿고 한 발은 떠야 돼. 두 발이 동시에 닿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한 발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한 발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균형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균형 맞추는 걸 얘가 생각을 해서 힘 분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몸 에너지 소모 말고 이 정신 에너지 소모, 그게 조금이라도 깨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 때 생각보다는 어려웠어. 그게 쉽지가 않았어. 그렇게 통제한다는 게, 힘을 통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 별을 보면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올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말할 때 상대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리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누워서 별을 보면 모든 그냥 에너지를 편하게 놓고 몸에 있는 것들은 최저로 떨어뜨리고 눈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잘 안 보이던 것까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지. 이쪽에 에너지가 커지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인류의 그 우주와 관련돼서 가장 놀라운 게, 망원경이 발전할수록 우주의 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었던 검은 공간들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다 있었던 거야, 저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누우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온몸으로 쓰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정신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작동할 수 있어. 순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죽은 뒤에. 장화홍련 얘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니, 죽은 건 죽었다 치고 그렇게 억울해? 계속 나와야 되나? 근데 그게 귀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에 꽂히면 그 방향을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들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 육체를 돌리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생각으로 전환되기가 쉬워. 그런데 육체가 없으면 하나에 꽂히면 그 생각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 장화홍련 같은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게 끝나잖아, 결국은. 그래, 억울했어, 힘들었구나, 끝이야. 그렇게 갈놈이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 애들을 다 죽여놨어요. 너무 좀 비극적이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번 꽂히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돌아가신 어른들 돌아가실 때 임종 볼 때 몸을 흔들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식 에너지들이 그 사람을 혼란스러워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고 쉽게 말해서 뚝심 있게 살아도 약하고 흔들릴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그쪽 에너지를 통해서 결정권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결정성이 만들어진다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낮에 뭐 이러한 일들을 다 했는데 자기 전에 TV 좀 센 거 틀어놓고 자면 그게 꿈에 영향을 주기가 쉽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전 한 생각이 꿈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분이 뭐 잘 살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가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만 안 좋으면 안 좋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결정성의 문제거든. 아주 익숙해진 사람은 그 결정성 밖으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떨어질래도 떨어질 수가 없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는 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날 컨디션에 의해서 많이 깨지죠.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힌두교 책 읽을 때 그건 저한테는 그 책이 상당히 좀 웃겼었어요. 웃기고 재밌었었는데 그 힌두교 책인데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힌두교 수행자가 힌두교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힌두교 수행자가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사슴이랑 친구가 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 북대 가면 거기 덕행 스님이라는 분이 까마귀랑 친구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밥을 주고 이렇게 부르면 애들이 쫙 옵니다. 무슨 타잔이 이렇게 부르면 코끼리 오듯이 밥 주고 부르면 까마귀가 막 수십 마리가 와요. 나름 걔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밥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신호가 밥 먹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세대가리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까마귀 까치잖아요. 거의 진돗개 수준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마귀 되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죽은 사람도 한번 결정이 되면 이게 그 상태로 계속 가.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영향을 주면 그렇게 영혼만 있는 경우에는 잘 틀어져요. 잘 바뀐다고. 그래서 사식구제나 천도제 할 때도 핵심이 밥 주는 게 아닙니다. 밥 주는 게 아니고 밥 주는 건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유교랑 결합되면서 생긴 문화예요. 그리고 그거를 왜 불교적으로는 그럼 없애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 제비를 받을 명분이 되기 때문에. 나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영업과 관련된 너무 좀 치사한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식구제나 천도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리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금강경을 읽을 때도 있고 뭐 아미타경을 읽을 때도 있고 좀씩 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경전을 안 읽어도 경전의 메인 핵심 구절을 그 연불 속에 넣어놨어. 그래서 열반경 사국에 그 다음에 화엄경 사국에 금강경 사국에가 그 안에 있어.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 메뉴입니다. 기본 메뉴. 그래서 보통 때는 그렇게 사국에로 퉁쳐 다 읽어주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사식구제 때나 안 그러면 옵션으로 이제 조금 더 내시면 읽어줘. 치사하긴 한데 인생이 다 그래. 인생이 다 그래. 진짜야. 이렇게 봐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금강경을 한글로, 우리 아버지가 한자를 막 능했던 분도 아닌데 한글로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문으로 이렇게 음으로 읽어주면 우리 아버지가 알아들을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니까. 그거 읽어서 뭐예요? 이렇게 마치 신묘장구 대단하냐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내용이 그 사람에게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전달돼요. 느낌이 전달돼요. 느낌이. 일어나 빨리. 막 너무 파괴적으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원래는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가사를 들을 때도 그냥 18번으로 해서 노래를 잘해. 그러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이렇게 뭐 약간 센치해져가지고 노래 가사를 들었는데 내 얘기 같아. 사무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읽어주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전을 읽을 때 내용을 아시는 분이 읽으면 더 좋아요. 그게 누굽니까? 접니다. 너무 그러지 마.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극혐하기 때문에. 아니, 진짜. 그래서 수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맑아지는 양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마치 공장과 같아. 그래서 폐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맑혀도 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돌아가신 분은 이 결정성이 굉장히 약하다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사실 수계를 해주면 그게 더 좋은 공덕이 돼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귀신 종합 선물 세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 자세히 들으면 나름 굉장히 그럴듯해. 이 논리 구조가 제가 설명을 이게 막 치밀하게 안 해서 그렇지, 설명 치밀하게 하잖아요. 제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오늘 비 안 그친 것도 내가 진짜 짜증. 내가 왜 안 됐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시간에 늦어도 1시 반까지는 돼야 됐어. 늦어도 1시 반까지는 1시에서 1시 반. 나 딱 그렇게 봤다.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들이 자꾸 전화 와가지고 비가 안 그치는데 어떻게 해요? 맥시멈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으로 40분까지 기다린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수계첩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내 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거 갖고 왔나? 또 놓고 왔네. 내 거는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으면 좋으냐면, 화장할 때 넣어가면 제일 좋은 거고, 전에 제가 밴드에 그거 올려드렸었는데, 조선 초기 사람들은 손톱, 오른손톱, 왼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게 다 있어요, 주머니에. 평생 거를 모은 거야.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가 그거를 다 내가 갈 때 되돌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넣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시들이 두 종류 내시가 있는데,
이제 원래 안 되는 분이 있고요. 원래 안 되는 분은 이제 그 개한테 자꾸 씹혀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내시가 되거든요. 개한테 메추리 알이 씹혔어. 몰라, 씹히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안 씹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씹히면 안 되는 거. 아니,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리고 내가 씹히는 이유도 얘기해 줬었는데 이게 그냥 씹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가난하신 분들은 옷을 애들한테 옷을 안 입혔어. 그러니까 막 깨벗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애들이. 그리고 밥을 안 줘요, 개한테. 네,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싸면 그거를 이렇게 받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비대를 해주거든, 개가. 개비대라고 들어봤어요? 원래는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아셔. 개를 키워보신 분이 한 마리만 있으면 먹이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두 마리 이상 돼서 경쟁이 붙으면 막 미친 듯이 먹는다. 배 터져도 먹어요. 아니, 진짜야, 진짜. 그런데 먹을 거를 잘 안 줘. 그래서 이제 응가를 아무렇게나 싸면 그걸 이제 먹고 이렇게. 아니, 그게 이제 예전 개요. 지금 개 아니고. 그런 개야. 그런 개인데 그게 경쟁이 붙으면 어린애가 싸고 있으면 내려오는 거를 신선한 걸 받아. 근데 그게 경쟁이 붙으면서 두 마리 이상 붙으면 그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일단 씹어. 그 과정에서 내시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다 기록에 나온다니까.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멀쩡한데 들어가서 아까 낮에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했잖아. 이제 멀쩡한데 생활고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실로 묶는, 덜 컸을 경우에는 실로 쫑쫑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진짜 이렇게 칼로 자릅니다. 칼로 자르는데 그렇게 자르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소독 개념도 없고 이게 처리가 잘 안 된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과출혈이에요. 그쪽에 피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잘린 게 있잖아. 그 잘린 거는 그 사람한테 도로 줍니다. 그리고 내시가 만약에 죽을 때는 그 잘린 걸 다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어. 부이 나오는 그 영화에서 보면 내시들을 잘라내요. 결국은 청나라 황실이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잘라내거든. 그러니까 인원 감축이지. 내시를 자를 때 내시들이 단지를 하나씩 들고 가요.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그 단지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다시 잘 어떻게 해봐라. 그게 유교식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유교식 관점에서는 내 신체,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온전히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뭘 행동을 하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되면 그걸 꼬매줘. 화장하기 전에 꼬맨다. 그리고 예전에 관우 같은 경우는 목이 잘리니까 목을 만들었죠. 머리를 만들어서 장례를 지내죠. 그러니까 몸을 온전히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놓고 그냥 버려놓고 갔으면 붙여주면 되는데 들고 갔잖아, 걔네가. 하고 나무로 깎아줘요. 조조가 깎아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관우 무덤은 중국에 두 개 있거든. 몸 무덤, 목 무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게 올바르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보존해서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이 수개척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하는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놓고 있으면 저도 제 불단에다가 제 작년 거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펼쳐놓고 있으면 보다가 지나가다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맑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래도 좋은 표어, 예전에는 그게 주련에 대련 같은 걸 써놨어요. 지금도 이제 절 앞에 저런 주련 같은 거 있는데 다 한문으로 써서 막 써놨는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원래 양반집에서는 그걸 이렇게 다 써가지고 좋은 말글귀를 써놓는 거예요. 그럼 다니면서 한 번씩 보면서 조금씩 경계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참의 문화라고 합니다. 참, 경계할 잠자예요. 경계할 잠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개척은 주변에 놔두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염라대왕이 나와서 네가 잘한 게 뭐냐?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갈 때까지 사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살면서 좋은 재산이 있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그 다음에 투자는 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성공을 위한 삶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삶은 꼭 성공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습관만 잘 들여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천국이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잘 살면 나 그 안에서도 뚫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지옥에서 진짜 약 팔면 엄청 잘 될 것 같지 않아? 지옥이 반 노다지다. 이게 지금 천국 쪽이 팔이 날려요. 천국 별로 안 좋아. 변호사도 지옥 가야 돼. 변호사도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뭐, 엄청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개척은 주변에 놓고 보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쌓아놓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눈에 걸리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돌아가시고 나서 탑을 어디에 건립할까요? 이렇게 안 하니 물어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통 사람은 죽는 사람을 산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마지막 가는 길이 나오고, 깨달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이 위로해줘.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아난이 탑을 어디다 건립할까요? 라고 했더니 신장로 사거리 중앙에다가 탑을 건립해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맑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놓고 그냥 이렇게 굴려도 됩니까? 굴려도 됩니다. 왜? 굴려도 보고 생각하는 게 낫지, 어디다 짱 박아 놓으면 또 이게 다람쥐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어디다 박아놓으면 못 찾습니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 도토리가 번식하는 방식. 다람쥐가 똑똑한 줄 알고 다 물어놓는데 지가 10개를 묻으면 몇 개는 못 찾는 데잖아. 그래서 도토리 나무가 올라온다는 거거든. 그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연세가 오래될수록 묻어놓은 걸 더 잘 못 찾아요. 50대면 5개를 못 찾고, 60대면 6개를 못 찾고, 70대면 7개를 못 찾아. 100세 되면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놔두지 마. 뭘 짱 박지 마. 짱 박으면 내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방이나 뭐를 언제나 손에 걸고 다니거든요. 옆에 놔두는 순간 반은 내게 아닙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아도 선반은 절대 안 됩니다. 선반은 내 거를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선반에 올리면 안 돼. 절대 올리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분 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시간이 다 됐네.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아니야, 10월 달 아니고 9월 달에, 7, 8월은 또 딴 거 있어. 7, 8월 더울 때는 뭘 잘 안 해요. 영가천원 무차 대법회를 할 거예요. 영가천원 무차 대법회.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세 분류를 천도를 시킬 거예요. 그게 한 부분은 여러분 어른들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조상, 선배 뭐 이런 분들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나랑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끊어진 그거를 이제 수자령, 영유아 이런 경우들. 그게 요즘 같으면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이 사셨던 시절에는 의료시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더 슬픈 거는, 진짜 슬픈 거는 국가가 잘못했죠. 셋 이상을 못 낳게 자꾸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경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남아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뒤로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고 딸이면 이렇게 삭제, 이렇게. 아니, 있었어. 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후벼 파는 거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를 잘 화해시켜서 긍정적 에너지로 만들어서 좋게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그게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개부도 얘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불교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 우리나라 그 김지장 스님 구화산에 가서, 중국의 구화산에 가서 99세로 돌아가시면서 중국 지장신앙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 김지장 스님, 그분이 개를 데리고 갔죠. 그게 이제 뭐 삽살개다, 그 다음에 경주개가 동경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경이다 뭐 이런 썰들이 있는데, 그 개 이름이 선청제청이라고 합니다. 개 이름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날 줄 알고 우리 선배가 또 잘했어요. 썰에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지장 스님이 이 오대산에 고천이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 고천태자가 된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오대산에 이제 두 명이 있거든요. 보천과 효명이라는 사람이. 효명이 나중에 성덕왕이에요. 김지장 스님이 성덕왕 아들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 이건 다 정확하지 않아요. 자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그 개부도가 월정사에 있다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반려동물, 이게 이제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피를 가장 중심이 여깁니다. 그래서 내 피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가 무조건 우위자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못 봤어도 사촌이 오면 그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문화는 누구랑 친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문제보다 같이 있었느냐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 개하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야, 진짜 격세지감,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면, 야, 이렇게 개대접이 좋은 시절이 오나 싶을 정도로, 아니, 우리 어렸을 때랑, 제가 꼰대라서 그래요. 제가 꼰대라서 그래요. 야, 이런 세상이 왔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좀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시 안에서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누군가 대신에 컨트롤이 조금 쉽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과의 유대,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아지 오래 키우다가 걔가 이제 안 좋게 돼서 약간 이렇게 굉장히 다운되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다음부터는 거북이를 키우세요. 거북이 키우면 거북이가 여러분 장례해준다? 아니야, 그 상실감이 진짜 큰 거야.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백중 때 같이 넣지 말고 다른 조상님들은 그 집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좀 그렇으니까 같이 넣지 말고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부류를 따로 해서 천도제를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륙무차 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륙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지 명양 수륙제거든요. 천지 하늘과 땅, 명양은 살아있고 죽은 거, 그 다음에 수륙, 그 다음에 바다하고 육지, 거기에 있는 걸 에브리바디 다 섞어서 화합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안 좋은 에너지들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천지명양 수륙제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차대회예요. 천원 무차대회. 무차대회는 모든 것이 다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수계할 때 문수보살 무생계도 사실은 그게 무차. 그러니까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대산 화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도제도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다음에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거나 라고 하는 모든 이러한 대상들을 전부 다 풀어주는, 그래서 맺힌 게 있으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증장시켜주는 그런 거를 9월에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어른권은 가지고 오시거나, 안 그러면 돌아가신, 요번에도 동물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똘똘이 영가, 이래가지고. 있을 거야. 있어. 이 정도 인원이면 분명히 있어. 그럼 그때 갖고 오시면 그때 소지해서 잘 태워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택배 전달 시스템이 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요.